아마 여러분들께서 본인이나 혹은 많이 주변에서 들어보셨던 말씀 중에 내가 우리 부모님들을 경험하면서 난 참 저렇게 안 살아야지 라고 했는데 내가 부모가 되어서 살아보니까 내가 또 그 모습으로 살고 있더라, 이런 것들을 경험하셨거나 보셨을 겁니다. 폭력, 알코올 중독, 혹은 뭐 이렇게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 혹은 어떤 가치관,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 많은 경우에 우리는 사실 부모님의 모습을 닮아갑니다. 뭐 그것이 일종의 정상적인 모습이겠죠. 당연히 닮아가는 것일 텐데, 지금 여기서 이 정신 건강적인 측면에서도 본다면 우리의 어떤 부모 세대가 갖고 있던 정신적인 건강의 수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대로 전수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생물학적인 개념으로 유전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기도 보여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이제 설교 시간에 예로도 드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 미국에서 두 가정을 뭐 샘플로 해갖고 쭉 세대를 내려와 봤더니, 그러니까 좀 이렇게 신앙이 있는 가정과 신앙이 없고 뭐 폭력적인 가정에서 이제 그 후손들을 살펴보니까 뭐 어떻게 다르더라, 뭐 이런 예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 외부적으로 우리가 어떤 성과를 이루었고 사회적 지위를 어떻게 차지했고 이런 것들 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내면적인 측면들, 정서적인 측면, 가치관, 지금 여기 봤던 여러 가지 대인관계, 이런 것들도 일종의 가계를 따라 내려가면서 비슷하게 이렇게 조상들의 모습들을 가져가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이걸 이제 우리 심리나 이 가족 상담 쪽에서 보는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회전판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회전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 기어, 자동차에 보면 기어가 맞물려 갖고 이제 이 동력이 전달이 되는데, 그 전달이 되려면 한쪽에 있는 기어 모양과 이쪽 기어 모양이 딱 맞아야지 이게 맞아서 이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 내에서 이 정서라고 하는 것이 서로 교류되고 이럴 때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가 갖고 있는 어떤 기어의 모습이 있어. 애들은 처음에는 이제 어떤 모양이 없겠죠. 근데 이 어른의 부모의 기어 모양이 딱 찍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찍혀갖고 애들이 이제 쭉 자라나가면서 뭐 10년 가까이 혹은 20년 가까이 이렇게 부모랑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부모의 그 모습이 애들한테 딱 찍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자기가 또 가정을 만들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틀을 또 이 아이들은 자기 아이들한테 이렇게 또 찍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 이제 내려간다는 거예요. 즉 부모 세대의 정서적인 특성, 대인관계 특성, 이런 것들이 아래 세대에 비슷하게 간다는 거죠. 물론 부모와 다른 모습을 사는 사람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비슷한 모습들이 내려간다는 것이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 혹은 가족 관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두 번 행동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의 상호작용이 있고, 그것이 1년, 2년, 3년, 그래서 10년, 20년이 지나면 수만 번 이상의 상호 교류, 상호 대화, 어떤 인터랙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신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부모로부터 어떤 것들을 받았는가, 혹은 가족들과 어떤 관계를 맺었느냐에 따라서 아주 다른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정신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족 상담이라고 하는 것이 1950년대 미국에서 발달을 하면서 정신분열증 가족에 대한 연구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정신분열증이라고 하는 것이 당시에는 이것이 생리적인, 그러니까 이 호르몬의 문제, 그러니까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신적, 신체적인 문제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 보니까 그건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내에서 어떤 식으로 인터랙션이 되느냐가 결국 이 한 사람의 정신병리를 만들어내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밝혀지면서 가족 상담이라고 하는 것이, 즉 가족이 가지고 있는 이 개인의 정신건강에 미친 영향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고, 가족을 통해서 개인을 변화시키자라고 하는 것이 발달이 되게 됐습니다. 거기서 나왔던 이론들 혹은 뭐 입장들 중에 하나가, 부모가 얼마나, 특히 부부가 얼마나 서로 친밀하게 관계를 맺고 있느냐, 아니면 부부가 서로 균열되어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이 자녀들의 정신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심각하게 되어서 이
자녀의 정신분열증까지 만들어내게 되는가, 이런 연구가 있습니다. 즉 부모가 서로 균열되어 있으면, 친밀하지 못하고 균열되어 있으면 아이들이 일단은 누구한테 충성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이제 분열이 되게 됩니다. 엄마나 아빠나 다 자기의 부모인데, 자기한테 피를 준 부모인데 둘이서 균열되게 되면 어차피 둘이 싸우게 되고, 아이는 그 중간에 끼어서 어느 편을 들 것인가. 사실 많은 경우 그런 경우에 부모들이 내 편을 만들려고 하죠. 야야 너 일로 와봐, 아빠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말이 되냐? 하면서 뭐 그렇게 하기도 하고, 혹은 이제 엄마가 애를 혼낼 때 야 넌 누구를 닮아서 이 아빠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죠.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 했습니다. 엄마가 애들을 혼낼 때, 이제 매를 때릴 때, 매를 때리는 단계가 한 4가지 단계가 있대요. 첫 번째 단계에서는 너 왜 이렇게 게임만 하고 있어? 왜 성적을 이렇게 못 받아왔어? 그래서 애 잘못 놓고서 이제 매를 때려. 매를 때리다 보면은 너 꼭 그렇게 아버지를 닮아서 그러냐? 아버지를 때려. 그러다가 보면 이제 이 김씨 집안은 라고 하면서 시댁을 때리는 거야. 그다음 마지막에는 아유 인연의 팔자 하면서 자기 자신을 때리게 되는데, 매를 때릴 때 그런 4가지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우리의 정서라고 하는 것, 특히 이제 자녀 양육을 하면서 아이들한테 대하는 태도, 행동의 모습들을 보면 애 자체만 놓고서 우리가 다루는 경우도 물론 많지요. 그렇지만 거기에는 내가 현재 남편, 시댁, 그리고 내가 친정에서 내가 경험해왔던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자녀들에 대한 태도에 녹아져서 들어간다는 겁니다. 뭐 비유적으로 이런 얘기도 합니다. 신혼방에서 신혼 부부가 한 이불을 덮고 잘 때에 뭐 이 위쪽에는 또 이제 신혼 부부의 머리가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는 이제 발이 이제 바깥으로 나왔다고 했을 때 발이 몇 개의 발이 나와 있을까? 뭐 신랑 발 2개, 신부 발 2개, 4개가 나와 있는 게 정상이고 뭐 당연하지 라고 생각하는데, 이쪽 이제 가족 상담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다. 신랑의 발 2개랑 신랑 쪽 아버지 발 2개, 엄마 발 2개, 신부 쪽 엄마 발 2개, 아빠 발 2개. 그럼 몇 개죠 이게? 12개인가? 발이 12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생활에는 당연히 우리의 그 원가족, 내가 원래 살았던 그 가족에만 여기 들어와 있고, 그리고 나는 행동하면서 그 배경을 가지고, 혹은 그거를 기대하면서, 혹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어쨌든 그 원가족의 영향을 여기에 계속 발휘를 하면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부관계가 균열되어 있으면 그것이 아이들한테 여러 가지 면에서 악영향을 미치는데, 지금 말씀드린 충성심, 누구한테 충성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 그리고 사실 부모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한테 있어서는 일종의 하늘이자 또 땅이고 그런 것인데, 그것이 균열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대해야 될, 혹은 내가 안정되게 생활할 수 있는 그것이 없어진다라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이런 부정적인 인터랙션이 많이 진행되는 가운데서는 우리가 아이들을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으로 존중해 준다든지, 혹은 건강하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죠. 그렇지만 지금 여기 3번째 써놓은 것처럼 사실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건강을 회복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자, 가족이 회복되지 않으면 정신건강이 회복되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상담을 하면서 상담도 물론 여러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만, 상담의 가장 핵심적인 활동들 중에 하나는 가족관계의 회복입니다. 물론 현실적인 가족관계가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돌아가셨거나, 혹은 이혼했거나, 혹은 같이 살지 않고 있거나, 혹은 현실적으로 정말 이렇게 타협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상담에서 가족관계를 회복한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런 현실적으로 회복하지 못한 그 정서적인 측면들, 이런 것들 상담자와 나누면서 자기가 얼마나 힘든 과정을 겪어왔는지를 일단 털어내고, 그 다음에 그 해결하지 못했던 그 정서, 그 당시에 그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았을까, 어떤 말을 들었으면 좋았겠고, 어떤 대우를 받았으면 좋았을 것인가에 대한 경험을 여기서 새롭게 상담자와 해본다는 것입니다. 혹은
빈 의자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빈 의자를 여기다 하나 놓고, 자, 당신이 지금 예전에 그 해결하지 못했던 어머니와의 감정, 아버지와의 감정, 혹은 누구와의 그 경험들을 여기서 한번 그분이 여기 계신다고 생각해보고 한번 말하고 싶은 걸, 그때 말하지 못했던 것들 말하고 싶은 걸 해보십시오. 라는 방식으로 이 상담을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화해하는, 회복하는 경험들을 한 것을 통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해결하고 회복하는 활동들을 상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의 정신적인 어려움, 심리적인 문제들을 상담한다고 했을 때, 물론 그 사람만 가지고, 그 사람 내에 있는 것만 가지고서 상담을 하는 것도 가능하거나 필요하겠지만, 많은 경우는 그 사람이 과거 경험 속에서 가족들과 경험했던 것, 이런 것들을 다루고 회복하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상담이 진행되고, 가능하다면 그분이 상담실 안에서 아니라 실제로 집에 가서 혹은 멀리 떨어진 누군 가족과의 어떤 인터랙션을 통해서 실제적인 관계가 회복되게끔 하는 것, 이것이 가족 상담이 진행하는 중요한 방식이고, 그래야 정말 건강한 회복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저희 청소년들 상담을 하다 보면 청소년 상담을 통해서 이 상담실 내에서만 잘한다고 해서 이 아이가 집에 가서도 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집은 똑같은 변화되지 않는 환경이기 때문에, 사실 청소년 상담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같이 와서 부모 전체적으로 전체 가족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자녀의 정신건강 증진과 관련돼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강의할 때 일반적으로 말씀드렸던 내용들의 하나입니다만, 자녀 정신건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증진시키기 위해서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당연히 첫 번째로 부모가 일단 모범을 보이는 것. 자, 모범이라는 건 참 쉽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우리도, 그러니까 어른들도 부모도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도 잘 되고 싶지만 그것이 우리 마음처럼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참 힘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노력하는 모습이라는 것이 부모로서 보여줘야 되는 중요한 측면이라고 생각됩니다. 노력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내가 혹은 앞으로도 내가 부족한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을 아이들한테 인정하는 것. 그렇지만 이것이 내가 부족하거나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고, 이것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너한테 불편함을 주는 것을 내가 미안하게 생각한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알려주는 것, 이것이 모범을 보이는 모습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건강하고 성숙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 첫 번째이겠습니다만,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 그것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를 해주는 것, 이것이 모범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많은 부모님들은 나는 이렇게 못하지만 너는 이렇게 좀 잘해라, 마치 비유적으로 걔가 나는 옆으로 이렇게 가도 너는 앞으로 가라, 그것도 일종의 맞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못한 거를 자녀들한테 기대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기대해야 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문제는 내가 갖고 있는 기대를 아이들이 충족시키지 못할 때 그걸 어떻게 다루느냐가 문제죠. 사실 부모도 내가 연약해서 하지 못했던 것들을 아이들한테 너희는 할 수 있다, 너희는 해야 돼 라고 하면서 많은 무리가 생기고, 아이들이 부모에 대한 권위나 혹은 또 여러 가지 부모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을 부정적으로 만들거나 파괴적으로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율성을 허락하는 것, 그리고 또한 융통성을 갖는 것,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너희들이 갖고 있는 자율성 혹은 너희들의 일종의 잘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내가 믿어준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정서 돌보기라고 하는 것인데, 정서 돌보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보통 아이들한테 칭찬 잘해야 된다, 혹은 아이들을 긍정적으로 대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일단 긍정적인 피드백, 긍정적인 터치, 이런 것들을 많이 해주는 것이 1차적으로 정서 돌보기의 하나일 수 있습니다. 사랑한다, 좋아한다, 참 잘했어, 또 참 좋아 라는 긍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주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또 다른 측면에서 중요한 것은 이 아이들이 경험하고 있을 부정적인 경험에 대해서 충분히 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해해주고 혹은 허용해주는 것. 이것이 정서돌국의 두 번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항상 긍정적인 경험만 하지 않고 긍정적인 느낌만 갖지 않습니다. 특히 자녀들이 부모들 혹은 어른들을 대하면서 혹은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런 경험들을 수없이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고,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일종의 잘 못했거나 혹은 힘들어하거나 이런 것들을 부모한테 이야기하고 의지할 수 있는 경험을 하는 것, 이것이 자녀들에게서는 아주 중요한 힘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 혹은 자녀들이 부모들한테 이렇게 마음을 열고 자기 어려움을 이야기하지 않거나 못하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이렇게 하면 부모님 너무 힘들어 하실 것 같아서, 일종의 부모님을 일종의 배려해서 아이들이 그 얘기를 잘 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갸륵하고 기특한 모습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 보면 부모를 믿지 못한다는 것이죠. 일종의 부모가 튼튼한 모습으로 있어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 얘기를 하시면, 이런 말씀을 부모님께 드리면 내가 힘들어하는 것보다 부모님이 더 힘들어하실 것이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린다. 좋은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부모 입장에서 본다면 부모를 그만큼 아이가 기댈 만한 존재로, 비빌 언덕으로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입장일 수 있고, 그것은 아마 어릴 때부터 아이들의 어떤 부족한 모습, 잘못된 모습들에 대해서 죄송한데 말씀 중에요. 아이가 부정적인 걸 경험해서 부모한테 말을 했을 때, 말씀하셨을 때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허용해 준다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올때까지 제 경험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아이가 실망스러운 일을 했어. 내가 이렇게 실망스러운 일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실망했는데 괜찮아. 이건 거짓말이잖아요. 예. 부모가 실망한 거는 예. 이렇게 얘가 나한테 말했을 때 네가 그렇게 해서 실망스럽다는 거를 허용한다는 그거의 범위가 어디까지 예. 내가 실망했다 사실은. 그렇지만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게 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끌어나왔는데, 그게 어떨 때는 맞고 어떨 때는 아닐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내가 허용한다는 게 어디까지. 고맙습니다. 좋은 질문이시고요. 제가 그 뒷부분에서 잠깐 아마 언급을 하려고 했던 부분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허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서, 그 아이가 지금 현재 경험하고 있는 정서라는 것을 일단 충분히 들어주고 인정해주자. 어떤 객관적인 혹은 외부적인 측면에서 보면 잘 못했고 기대에 못 미치는 행동들을 했고, 하지만 어쨌든 그런 걸 하면서 이 아이가 경험했던 것들을 일단 알아주자라는 것이 하나였었고요. 두 번째, 지금 말씀하셨던, 그럼 애한테 어떤 기준을 요구하는 것이나 혹은 그 기준이 안 돼서 내가 실망스러운 것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아까 제가 바람직한 모습에 대해서 강요를 하지는 않지만 이런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은 너에게 달려있다라고 하자. 이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쉽지 않은 것이긴 하겠습니다만, 제가 갖고 있는 입장 혹은 제가 생각할 때 상담이나 심리 교육에서 갖고 있는 입장은, 맨 뒤에 제가 네 번째로 써놨던 믿어주는 부분.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너 좀 자율적으로 좀 해라.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좀 자율적으로 하고 숙제도 자율적으로 하고 네가 좀 알아줘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정말 그렇게 하고 믿어주고 내버려 두려고 하면 이게 믿을 수가 없어. 있잖아요. 게임만 하고 있고 이렇게 놀고 있고 제대로 이게 진도가 안 나와. 그래서 다시금 이제 아무래도 내가 좀 관리를 해줘야 되겠어 해갖고 다시 다잡고 막 그러잖아요. 자, 거기에서 자율적으로 한다는 건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이제 우리가 쓰는 자율적인 용어는 네가 알아서 정말 착착착착 잘해 나가는 거. 우리 그걸 기대하고 자율적으로 좀 해봐 그러잖아요. 근데 원래 의미의 자율적은 뭡니까? 네가 알아서 하는 거잖아. 알아서 한다는 것은 잘하는 것도 있지만 알아서 하다가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혹은 잘못돼 보이는 길로 가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을 허용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허용 못해. 그래서 자율적이라고 하는 그 어떤 우리의 개념 속에서 네가 착착착착 못 가면 안 되겠어, 내가 잡아야지 라고 해서 다시 타율적으로 아이들을 관리를 하는 쪽으로 갑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는 자율적이 될 수가 없죠. 제가 아까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시는 방식이라는 용어를 썼었습니다. 사실 신학적으로 이게 맞는지 제가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만 대체적으로 하나님은 일종의 인간을 내버려 두시는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의 죄도 그렇고 그 외에 노아 방주 그 이전의 그 죄악도 그렇고 그 이후의 과정도 그렇고 예수 믿는 과정도 전도와 선교와 여러 가지가 있고 그렇지만 이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까? 네가 알아서 해. 그래서 이렇게 오면 축복하시고 이렇게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죠. 은혜 주에서 그걸 특권을 누릴 수 있게 해주지만 그렇다고 너희는 다 와야 돼. 이거 막 이렇게 끌어 잡아당기시는 것 같진 않은 모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 부모가로서 아이들을 대할 때 참 이게 고민되는 것이죠. 일정한 기준. 당연히 애들이 일로 와야 될 텐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끌어가는 게, 제가 말씀 타율적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또 안 되고, 등등등.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결론이나 혹은 일종의 원칙은 정보를 주되, 그것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너의 선택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당연히 나의 실망스러움에 대해서 말해 줄 수 있고 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제 진솔성,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솔직한 감정을, 경험을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내가 이렇게 일종의 잘못된, 내가 이제 일종의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어떤 부정적인 부모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들을 내가 낳게 됐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부모가 실망하시는구나.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를 강제하시지는 않는구나.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이 아이들의 건강한 정서에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갈등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지금 애들을 이렇게 다잡지 않으면 나중에 애들이 커갖고 일종의 기준에 못 미치는 삶을 살면서 왜 엄마가 그때 나를 좀 때려서라도 공부를 시키지 혹은 이렇게 하지 그런 데 사례를 가끔 듣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애들을 다잡지 않으면 나중에 애들한테 원망 들 텐데 그게 좀 걱정되셔서 이놈 내가 잡아야지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저도 사실 제 아이들을 대하면서 그런 마음들이 없지 않고요. 딱 반드시 항상 이렇게 된다라고 말하기 참 어려워.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 순간순간마다 다른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만 전반적인 원칙으로서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고 지금 이제 네 번째는 말씀드렸다고 생각되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충분한 의사소통. 제가 대화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이지만 문제는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라는 것보다는 그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얼마만큼 충분히 의사소통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항상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고 기대에 못 미치는 경험을 항상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것이라기보다는 그거를 경험하면서 그것으로 인한 실망감 혹은 분노 혹은 미안함, 좌절스러움 이런 것들을 나누고 내가 이런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을 저 사람이 알아주는구나 혹은 저 사람은 이런 경험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충분히 경험을 할 때 나눌 수 있을 때 개인의 건강과 혹은 이 관계적인 건강 이런 것들이 증진되거나 혹은 풍성해진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일단은 물리적인 시간과 어떤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물리적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사실 많이 바쁘기 때문에 개인들도 바쁘고 아이들도 바쁘고 앉아서 얼굴 보고 얘기할 수 있는 시간 자체를 만든다는 것이 쉽지 않고 혹은 시간은 있어도 만나면 이거 멀뚱멀뚱하고 이런 얘기하면 참 되게 어색하고 그래서 오히려 얘기하려고 했다가 얘기가 더 안 되는 경험들을 하는 것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시간을 그 가족들과 혹은 지금 말하는 중요한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고 거기서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그러나 자기의 감정을 혹은 자기의 경험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경청, 공감, 존중, 진솔성 이런 태도를 가지고 서로를 대하는 것 이런 걸 통해서 차츰차츰 관계는 개선되어 나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강의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과연 인간은 변화하는가? 즉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주제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의 정신건강 혹은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되는가? 경험적으로 변화되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그리고 또한 적절한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개선을 시도하면 분명히 변화는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라는 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전의 삶과는 다른 삶을 사는 것들을 보아왔고 또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신앙생활 혹은 다른 사람들한테 신앙생활을 권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 정신건강이라는 것도 지금까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든 간에 지금부터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건강해지고 또한 변화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소망은 처음에 우리가 말씀 통해서 봤듯이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분명히 역사하실 것이고 그것의 열매가 더디 보이거나 혹은 완벽한 수준으로 온전한 수준으로 우리가 경험하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가깝게 나갈 수 있는 힘과 지원 이것을 우리가 신앙 안에서 발견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제 자신이 저에게 이제 기도했던 내용들 중에 여러분들께 함께 나누고 싶고 이것이 지금 말씀드린 것과 관련돼서 좋은 도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 한 기도 제가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제가 이제 받아들이고 그것을 제가 일종의 제 것으로 만드는 것에 대한 기도로서 이런 기도를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내 속에 이렇게 높게 녹아지게 해주셔서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과 나의 태도, 나의 감정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녹아져서 나의 얼굴 표정과 내 입술의 말과 내가 하는 손짓, 나의 발걸음이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내 삶을 살도록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했었고 지금도 이제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녹아져서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 나의 감정이 되고 나의 얼굴 표정과 나의 입술의 말과 나의 손짓, 나의 발걸음이 되게 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지향하는 삶의 모습 중에 하나일 것이고 또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는 정신 건강, 온전한 성격을 형성하는 중요한 방법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물론 이해하고 적용하고 이런 것들이 어렵고 또 많은 과정들, 노력들이 필요한 것이지만 분명히 우리들 속에 녹아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이런 일반적인 심리적 입장에서 봤을 때도 건강하거나 어떤 성숙한 이런 모습들을 만들어내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오늘 강연 시간을 제가 조금 더 많이 썼습니다만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